디스플레이 산업의 메카인 충남이 세계 최고 수준의 신기술 개발에 한 발 더 나아갑니다. 기술 개발을 이끌 한국광기술원 충남 분원 설치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30년째 2차로에 머물고 있는 아산 원도심 온양대로 3-1호 구간을 조속히 확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563m 구간 전체를 한 번에 확장해야 한다며 아산시원을 중심으로 시민 서명운동도 시작됐습니다. 유지와 폐쇄를 두고 논란이 장기화됐던 세종시 국지도 96호선 도로는 결국 유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유지될 경우 관심을 모았던 지하도로 건설은 어려울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충남은 국내 디스플레이 생산액의 절반, 그리고 세계 생산액의 20%를 차지하는 디스플레이 산업의 메카죠. 최근에는 9,500억 원이 투입되는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구축 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사업의 주관기관인 한국광기술원의 충남 분원 설치를 위한 업무 협약식이 열렸습니다. 송용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산 탕정 테크노 일반 산단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8월 이곳을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기술 개발 및 생태계 구축 사업의 대상지로 선정했습니다. 오는 2032년까지 9,500억 원을 투입해 기존 유기발광 다이오드의 한계를 뛰어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신기술을 개발한다는 건데 지난 2일에는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확정됐습니다. 충남도와 아산시, 한국광기술원이 한국광기술원 충남 분원 설치와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내년 하반기 예타 통과를 위한 첫 발을 내디딘 겁니다. 충남 부더는 탕정 테크노 일반 산단에 들어설 계획으로 1본부 3센터에 총 60명이 근무할 예정입니다. 도는 계획대로 분원이 설치되면 4세대 디스플레이 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세계적인 집적지구 조성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연구개발, 사업 육성, 그리고 글로벌 추격차 확보에도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우리 도는 2028년까지 분원이 조기 설립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입니다. 광주광역시에 본원을 두고 있는 한국광기술원은 빛을 연구하는 산자부 산하 전문 기관으로 ICT 융합과 디스플레이, 자율주행차, 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 성과를 접목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4차로로 개설 공사가 계획됐지만 30년째 2차로에 머물고 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바로 아산 원도심 온양대로 3-1호 구간인데요. 상습 정체 발생과 도시개발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꼽히면서 신속한 확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아산시가 공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구간 전체를 한 번에 확장하지 않고 나눠서 진행하겠다는 것인데요. 이에 아산시의원들을 중심으로 공사가 한 번에 진행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4차로 확장 개설 공사가 계획됐지만 30년째 2차로에 머물고 있는 온양대로 3-1호 563m 구간. 병목 현상으로 인해 상습 정체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 도시 개발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확장이 시급하다는 지적에 따라 아산시가 공사를 추진하기로 했지만 문제는 예산입니다. 시가 지난 2020년 실시 설계를 추진한 결과 총 사업비는 34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잠정 집계된 상황. 결국 시는 내년 본 예산에 30억 원을 편성하고 1구간 74m만 내년 상반기 중으로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오는 2026년까지 예산을 연차적으로 확보해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같은 부분 공사 소식에 신속한 확장 공사를 호소하는 시민 서명운동이 아산시 의원을 중심으로 시작됐습니다. 신정호는 물론 재활병원과 경찰타운으로 이어지는 주축선인 만큼 앞으로 통행량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공사가 늦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구인 5동, 그다음에 6동으로 넘어가는 도로입니다. 특히 이번에 충청남도 재활병원이 용화동에 들어서고 또 이게 경찰병원을 가는 길목인데 이런 거부터 먼저 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죠.
또한 맹희석 의원은 연도별로 나눠 공사를 진행할 경우 시민 불편이 가중되는 것은 물론 사업비까지 더 증가될 우려가 크다며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공사가 한 번에 진행될 수 있도록 신속한 확장을 강조했습니다.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계속 지연되는 과정에서 지금 현실적으로 저희 의원들이 지방채 300억 정도의 지방채를 발행을 해서 이 도를 한 번에 완공하는 것이 시민들이나 아산시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하에 한편 24일까지 진행되는 서명 운동을 통해 접수된 시민 의견은 아산시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세종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출퇴근 시간대 교통 정체가 점차 심화되고 있죠. 여기에 향후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까지 들어서면 정체를 넘어 마비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를 막기 위한 몇 가지 개선 방안이 도출됐는데 오늘부터 세 차례에 걸쳐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존치와 폐쇄를 두고 논란이 컸던 국지도 96호선에 대한 처리 방안을 김우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종시 신도시의 중앙 녹지공간과 금강 사이를 관통하는 국가지원 지방도 96호선, 일명 뚝방도로입니다. 신도시 건설 편의를 위해 설치된 임시도로로 전체 3km 구간에 이릅니다. 당초엔 중앙공원 2단계 조성 계획에 따라 내년까지 폐쇄될 예정이었지만 지속적인 교통량 증가와 인근의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확정되면서 교통 인프라 확보 차원에서 유지하기로 결정됐습니다. 지난 9월 행복청이 실시한 도로 처리 방안을 묻는 설문조사에서 도로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는 답변이 85%를 넘어선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행복청은 내년 상반기 중 설계에 들어가고 이후 교통영향평가와 실시계획 변경 등을 거쳐 2025년 착공,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새로운 도로 건설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앙녹지공간으로 접근을 주기능으로 하고 적정 수준의 통과 기능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 통로 등을 통해서 친환경적인 도로로 계획하겠습니다. 다만 지난 설문조사 당시 과반 이상이 원했던 지하도로 형태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 결과 실질적으로 지하화할 수 있는 거리가 600여 미터에 불과한 상황에서 지하도로 진출입 구간 교차로에 대한 병목 현상으로 교통정체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진입하는 부분에 어떤 굉장히 복잡한 교통 환경, 그리고 오히려 만약에 여기 국회가 들어가게 되면 국회 교차로에 대해서 시뮬레이션 결과 좀 더 악화되는 그런 효과들이 나왔습니다. 행복청은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국지도 96호선 존치를 반대하는 여론이 있는 데다 중앙 녹지공간 구성의 본래 취지를 훼손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최민우 세종시장이 21일 국회를 찾아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등을 만나 지역 현안 사업 해결을 건의했습니다. 최 시장은 김기현 당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시정 주요 사업의 국비 반영을 건의하고 재정 특례안을 담은 세종시법 개정안과 세종에 법원을 두도록 하는 법원 설치법 개정안에 대한 여당 차원의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또 충청권 국회의원인 장동혁 예결소위 위원과 강훈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만나 시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국비 반영을 건의했습니다. 충청남도가 탄소중립 경제특별도 선포 1주년을 맞아 충남 소비자대회를 열고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확산을 다짐했습니다. 행사에는 소비자단체 회원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공자 표창과 탄소중립 특강이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태흠 지사는 탄소중립을 향한 도의 노력에 힘을 더해준다면 도민들의 인식이 빠르게 개선될 것이라며 탄소중립 실천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소비문화로 만들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천안 지역 출생아가 해마다 500명 가까이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21년 4,438명이던 천안시 출생아 수는 지난해 3,978명으로 460명이 줄었습니다.
올해는 9월 말 기준 2,675명이 태어나 연말까지 3,500여 명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기에 31개 읍면동 가운데 10곳은 출생아가 10명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느낀 작은 불편은 단순히 지나쳐버리기 쉬운데요. 일상에 직접 닿아 있는 세종 지역의 현실적인 문제를 시민들이 빅데이터적 관점에서 직접 해결해 볼 수 있는 기회예장이 마련됐습니다. 최근 마무리된 빅데이터 분석 아이디어 공모전 소식을 강현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종 시외버스터미널 인근 버스 정류장. 시내 버스를 비롯해 인근 도시로 오가는 광역버스의 상당수가 경유하는 곳입니다. 가령 61번 버스의 경우 이곳이 노선의 종점 구간이자 다른 구간으로 환승하는 기점이 됩니다. 환승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빅데이터적 관점에서 61번의 직행 노선에 대한 아이디어가 제시됐습니다. 환승 빈도가 높은 중심 정류장을 선정해 이동 수요가 많은 지점까지 노선을 확장하는 방식입니다. 그중에서 데이터량이 꽤 많아서 저희가 배운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할 수 있는 교통 중심 문제를 해결해 보자고 팀원과 상의하게 되었습니다. 대중교통 관련된 분석을 위해서 SNA라는 방법을 사용했는데요. 교통 인프라의 중요 데이터 요소로 환승 이력 분석을 담은 이 아이디어는 제4회 세종시 빅데이터 분석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렇게 발굴된 아이디어는 세종시에 축적된 빅데이터와 접목해 효율적인 지표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특히 시 현안 문제에 대한 문제점과 그 해결 방법을 제시한 과제에 대해서 빅데이터 분석 관점에서 시급성이나 효과성 등을 고려해서 시에서는 시설물 설치 입지, 교통 인프라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시는 앞으로 전문가가 아닌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넓혀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일반 전문가가 아니라 일반 시민들, 비전문가, 빅데이터에 관심이 있는 비전문가분들께서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매년 저희가 그 대회를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앞으로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변화를 이끌어가는 전환의 기점이 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강현준입니다. 일반적으로 추경 예산은 본 예산에서 부족한 예산을 늘리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올해 충남교육청이 낸 추경 예산을 보면 이와는 정반대인데요. 정부로부터 받는 보통교부금이 부쩍 줄면서 이례 없이 5천억 원이 넘는 예산을 감액했습니다. 송용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남교육청이 제출한 올해 제2차 추가 경정 예산안은 5조 109억 원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5,791억 원, 무려 10.4% 줄어든 규모입니다. 정부의 세수 여건이 악화되면서 각 시도 교육청에 줄 보통 교부금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충남의 경우 지난 10년 동안 보통 교부금이 감소한 건 모두 3차례. 그러나 올해처럼 수천억 원대가 줄어든 적은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노후시설물 교체를 비롯한 환경개선 기금 2,740억 원 등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당장 내년에도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겁니다. 충남교육청의 내년도 세입 예산안은 4조 9,442억 원으로 올해보다 4,331억 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간신히 본 예산은 여유 자금으로 적립해둔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등을 활용해 올해 수준을 유지했지만 두 자릿수 증가를 보였던 예년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저희가 23년도 대비 24년도에 교부금이 줄었어요. 재원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주로 교육 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하는 학교 시설 사업 보수, 노후된 그 시설 보수하는 그런 쪽에서 많이 감액을 했단 말씀 드린 건 거예요. 교육청이 제출한 제2차 추경 예산안과 내년도 본 예산안은 다음 달 15일에 열리는 충남도의회 본회의에서 확정됩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지난해 8월 아산 원도심 싸전지구 도시개발이 완료됐는데요. 도시개발 사업지를 채워나갈 사업들이 속속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LH가 추진하는 통합 공공임대주택 건립은 건축 설계 공모가 시작됐고 행정복지센터와 상가 등이 입주하는 복합공간인 어울림 플랫폼은 내년 상반기 착공될 예정입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지난해 8월 준공된 운양 2촉진 지역 도시개발 사업지를 채울 핵심 시설인 통합 공공임대주택 사업이 드디어 추진됩니다. 부지 약 6,700제곱미터를 매입한 LH는 최근 318세대 규모의 공공임대주택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건축 설계 공모에 들어갔습니다. 최고 층수는 20층 이하로 전용 면적은 25에서 51제곱미터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당선작은 내년 1월 10일 발표됩니다. 계획대로 절차가 진행될 경우 공공통합임대주택은 오는 2025년 하반기 착공될 전망입니다. 입주는 2027년 이후 이뤄질 예정입니다.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온양 원도심 어울림 플랫폼도 현재 건축 설계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온양일동 행정복지센터와 상가 등이 입주하는 복합 공간으로 3층 규모의 모두 78억 원이 투입될 전망입니다. 다만 입주 위치 조정 등 협의에 시간이 걸리면서 착공 시기는 올 연말에서 내년 상반기로 다소 지연될 예정입니다. 공공임대주택부터 어울림 플랫폼 추진 계획이 점차 가시화되면서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지역 활성화에도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요즘 건강을 챙기는 것은 물론 친환경적이라는 이유로 자전거 이용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세종시는 그 어느 도시에 비해 자전거 이용률이 높은 곳으로 꼽히지만 자전거 도난 역시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도난 예방을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9년 기준 세종시 대중교통에서 자전거가 차지하는 수송 분담률은 6.2%로 전국 평균의 2배를 훨씬 웃돕니다. 공영 자전거 시스템이 잘 구축돼 있고 자전거 도로 총 길이만 400km를 넘는 등 자전거 타기 좋은 환경이 한몫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전거 이용 비중이 높은 만큼 자전거를 도난당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세종에서 발생한 667건의 절도 사건 중 자전거 절도만 176건에 달했습니다. 4건 중 1건꼴로 단일 절도 범죄로는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검거된 절도범 10명 중 9명 이상이 미성년자였는데 잠금 장치만 제대로 했어도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거라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주로 절도를 하는 연령대가 미성년자다 보니까 잠금 장치가 되어 있는 것까지 이렇게 풀어서 가져가지는 않거든요. 피해자분들 대부분이 잠금 장치가 잘 안 된 상태에서 도난을 당하시는 거기 때문에 잠금 장치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경찰은 절도범 대부분이 미성년자인 상황에서 검거만이 절도 예방에 있어 능사가 아닌 것은 물론 한정된 경찰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 때문에 자전거 관련 범죄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습니다. 우선 대안으로 꼽히는 건 자전거 등록제입니다. 자전거의 고유번호와 소유자 정보 등을 경찰서나 읍면동 사무소에 가서 등록하고 이 정보를 스티커나 전자태그 형태로 자전거에 부착해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어디든지 안심하게 이렇게 자전거 주차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자전거 요즘들 많이 또 이용도 하잖아요. 또 시민들한테도 또 편리하고 또 좋을 것 같아요. 또. 그러나 세종시는 반대 입장입니다. 인력과 예산상의 문제는 물론 정부가 나서 전국이 동시에 시행하지 않는 이상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실제 현재 자전거 등록제를 시행 중인 지자체는 전국에 11곳에 불과합니다. 자전거 천국 도시라 불리는 세종시. 안심하고 자전거 탈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우리 지역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지난 21일 저녁 8시쯤 천안 병천면 봉항리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4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산림 3헥타르를 태운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불이 나자 소방과 산림당국은 진화대원 160여 명과 산불 진화장비 30대를 투입했고 자정쯤에서야 불길을 잡았습니다. 불은 산 정상에서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으며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천안시가 내년부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인상하고 보훈 명예수당 대상자를 확대합니다. 시는 기존 20만 원이었던 수당을 30만 원으로 10만 원 인상합니다. 그동안 유족에게만 지급했던 보훈 명예수당도 본인에게까지 확대합니다. 이달 기준 천안에 거주하는 참전 유공자는 1,692명, 보훈 명예수당 추가 지급 대상자는 500여 명입니다. 천안시는 내년도 보훈수당 예산으로 총 102억 원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오는 주말 정부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세종 급식축제 한마당 행사가 열립니다. 세종시 교육청 개청일에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영양과 식문화 체험을 통한 성장기 학생들의 올바른 건강관리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행사장에서는 학교 급식 요리 경연마당과 급식 놀이마당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며 세종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세종시립도서관이 올해 말까지 지역 향토 자료와 지역 작가 도서 등에 대한 기증 운동을 전개합니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는 학술 조사와 연구 활동 등에 활용되며 다양한 기획 전시와 프로그램을 통해 일반 시민에게도 공개될 예정입니다. 기증을 원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시립도서관을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기증하면 되며 기증받은 자료는 내부 규정에 따라 등록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은 다음 달 15일까지 제2기 충남 우수 청년 농부를 선발합니다. 대상은 고소득, 세도전, 행복 등 3개 부문으로 모두 30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선발된 청년 농업인에겐 국내외 연수기회를 제공하고 각종 공모사업에 가점을 부여합니다. 올해 첫눈은 작년보다 무려 12일이나 빨리 내렸다고 하죠. 이렇게 해가 지날수록 이상 기후 현상이 보이면서 정부와 지자체도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또한 플라스틱 사용 자제 등 일상생활 속 탄소 중립 실천법들을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